내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살아 있었어. 그럼 우진이는 은경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4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 그리고 자신이 구한 청년은 바로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복 듬뿍 받으세요. 은경은 침대 끝에 앉아 낡은 스튜어디스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모자에 금빛 날개 장식을 비추자 40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죠. 1985년 27살의 은경은 대한항공 최연소 스튜어디스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일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룬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은경은 완벽한 미소와 우아한 몸짓으로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는 은경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승객들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하고 세심한 배려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동료들은 은경을 부러워했고 승객들은 은경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탄했어요. 그 중에서도 자주 비행기를 이용하는 단골 승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었죠. 매월 두세 번은 꼭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그는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 1A 좌석을 고집했어요. 은경이 담당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강 회장은 다른 승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점잖은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은경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특별했습니다. 은경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강 회장은 항상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사무적이었지만 강 회장은 달랐습니다. 은경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었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도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강 회장은 은경의 꿈과 일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은경 씨는 어떻게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어느 오후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는 새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동경했거든요.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정말 소중해요. 강 회장은 은경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업가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은경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업차 전국을 다니지만 은경 씨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경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점차 은경도 강 회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탑승하는 날이면 유독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강 회장이 좋아하는 차를 미리 우려두고 신문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도 은경의 세심한 배려를 알아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강 회장은 비행기가 아닌 곳에서도 은경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은경 씨,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항상 비행기에서만 뵙다 보니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네요. 처음엔 승객과 승무원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강 회장은 평소 비행기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사업 이야기보다는 은경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은경 씨처럼 진정성 있는 분은 처음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도 그래요. 강 회장의 말에 은경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경도 강 회장에게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린 시절 꿈 이야기, 승무원이 되기까지의 힘든 과정, 그리고 하늘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 회장은 은경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공감하며 함께 웃기도 했어요. 나이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있었지만 강 회장의 진솔한 모습은 은경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는 사업가이기 전에 외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만 하다 보니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은경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강 회장의 고백에 은경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비행 스케줄에 맞춰 강 회장이 출장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고 은경도 휴무일에는 강 회장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은경은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설레었을 그 모습이 이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은경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하늘을 날 수 없구나.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은경은 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평소 만나던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을 때 강 회장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은경 씨,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강 회장은 라운지를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용히 처리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도와드릴게요. 은경 씨 장례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에 은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따뜻함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경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이미 은경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킬 거예요. 저 혼자라도 키울 수 있어요. 은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만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 회장의 말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미혼모가 승무원을 계속할 순 없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고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항공사에 얘기해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은경은 그 순간 강 회장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따뜻함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자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은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경은 그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퇴사에 놀랐지만 은경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라고만 말했습니다. 하늘을 사랑했고 꿈이었던 그 일을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임신 중에도 은경은 종종 공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며 언젠가는 다시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혼모가 되어서는 다시 승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은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강 회장은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세상이 온통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라고 격려했지만 은경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박선희 간호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은 심각하고 슬퍼 보였어요. 은경 씨, 정말 미안해요. 선희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어요. 미숙아였거든요. 최선을 다했지만 은경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키려 했던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영원히 잃어버린 거였어요.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은경은 울부짖었지만 이미 아이는 화장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은경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어요.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않았고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꿈이었던 비행,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은경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 후로 은경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그의 사업 성공 소식을 접할 뿐이었어요. 결혼했다는 소식, 사업 확장 소식들이 들려왔지만 은경에게는 모두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경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은경의 시간은 1985년 그날에 멈춰 있었어요. 은경은 우편함에서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한항공 창립 55주년 기념행사 초대의 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년 만에 받은 항공사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명예퇴직자 초청 행사. 은경은 초대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자신과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리운 마음도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은경은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은경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공항 건물이 보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비행기들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은경은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정말 저곳에서 일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추억이 밀려왔어요. 비록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공항 특유의 분위기와 소리들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안내방송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은경의 기억을 깨워냈어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은경은 옛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은경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동기였던 영숙이가 반갑게 다가왔어요. 너 갑자기 그만둬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은경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랬어. 영숙이는 언제까지 일했어? 행사장에서는 옛날 사진들과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은경의 모습도 화면에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와 은경이 정말 예뻤네. 라며 웃었지만 은경은 그 시절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은경은 로비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옛 추억에 잠겨 있던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의사 있나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급히 달려가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누군가가 외쳤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경은 주저하지 않고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승무원 시절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호흡도 매우 약했습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은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은경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 중앙에 손을 올리고 힘껏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꾹꾹 눌러주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것이라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차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승무원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은경의 응급처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격려했어요. 은경은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심장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팔이 아파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젊은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남자가 가볍게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죠?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에게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났어. 정말 다행이야. 바로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구조사가 물었고 은경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마비로 보여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지 방금 됐어요. 남자는 들것에 실리면서도 은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거죠?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은경은 남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시고요. 저는 박우진이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간신히 말했어요. 은경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우진. 어쩐지 정겨운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경이에요. 빨리 회복하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간 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어요. 은경도 벤치에 앉아서 방금 전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40년 동안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 속에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은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둥 뒤에 서서 은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은경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친구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경아, 너 김포공항에서 사람 살린 거 맞지? 뉴스에 나왔더라고. 은경은 놀랐어요. 설마 그런 일까지 뉴스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은경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미영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어요. 우영그룹 강 회장 손자래. 강혜경 아들이라고 하던데? 은경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강혜경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강혜경이라고? 그게 누구야? 은경이 물었어요. 강 회장 딸인데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 그 아들이 박우진이고 너가 살린 그 청년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에도 은경은 강혜경이라는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강혜경, 결혼 후 낳은 딸인 건가?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병원 측에서 은경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응급 처치해 주신 분이시죠? 환자분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병문안 와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의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충분히 도운 것 같아서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젊은이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네,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은경은 계속 강혜경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서 박우진의 병실 호수를 확인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은경은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병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아마도 오랜만에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실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경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던 박우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그날 저를 살려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경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박우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창백했던 얼굴과는 달리 이제는 건강한 혈색을 되찾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우진이 은경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와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은경은 우진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22살이라고 하기엔 의외로 의젓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맑고 순수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은경은 우진 옆 의자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젊은 분이 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진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심장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과제랑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무리했나 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면서요? 은경이 물었어요. 우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뉴욕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여름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할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미국 생활에 대해, 은경은 예전 승무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경은 우진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은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예전에 항공사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와, 승무원이셨구나. 그래서 그날 응급처치를 그렇게 잘하신 거네요. 우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승무원이 되려면 정말 많은 걸 배워야 한다고 들었어요. 존경스러워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우진 씨, 수액 교체할 시간이에요. 간호사는 능숙하게 링거를 갈아주며 우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일을 마치고 나가려다가 문득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우셨나 봐요. 강혜경 씨 참 아름다우셨죠. 그 순간 은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혜경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은경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강혜경, 강혜경.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에도 은경은 그 이름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진은 별다른 의미 없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많이 아프셨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늘 밝고 따뜻한 분이었다고들 해요. 그러셨군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으셨네요. 은경은 우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셨나 봐요. 네, 할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하시긴 하지만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보면 저와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눈이 똑같다고 하세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우진의 눈은 특별했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겠어요. 가끔 그래요.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경은 계속해서 강혜경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분이셨을까 하고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정말 따뜻하고 상냥한 분이셨다고 해요. 은경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잊혀진 기억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혜경, 혜경, 혜경. 그 이름을 되뇌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경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은경은 더 이상 병실에 있기가 어려웠어요. 강혜경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우진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은경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몸조리 잘하세요.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서는 은경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우진은 정말 좋은 청년이었지만 강혜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은경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혜경, 혜경,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름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경은 갑자기 박선희가 떠올랐어요. 40년 전 자신의 출산을 도왔던 간호사였습니다. 선희 언니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은경은 오랜만에 선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선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몇 번의 벨소리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선희 언니, 저 은경이에요. 어머, 은경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은경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선희는 은경의 심각한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많이 급해 보이는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4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은경이 말하자 선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 그 일 말이구나. 알겠어.
내일 오후에 우리 자주 가던 찻집에서 만날까? 이튿날 오후 은경은 약속 장소인 찻집에서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희가 나타났어요.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정말 오랜만이야. 선희가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40년 전 일이라니. 무슨 일이야? 은경은 깊은 숨을 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낳은 아이. 정말 죽은 게 맞아요? 선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경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강혜경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내 아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선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은경은 선희의 반응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언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40년 동안 속아온 게 맞나요? 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을 시작했어요. 은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강혜경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 있었어. 그리고 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어. 그 순간 은경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우진이 강혜경의 아들이라면, 강혜경이 자신의 딸이라면, 우진은 자신의 외손자였던 거예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은경은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희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살아있었어. 그리고 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어.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아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그럼 내가 4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내 아이가.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지만 은경의 귓속에서는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었어요. 은경이 물으려던 차에 선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강 회장이 데려갔어. 너가 의식을 잃어있는 사이에 모든 걸 처리했어. 은경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나몰라라 하던 자신의 딸을 데려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40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경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강 회장이 병원 전체를 압박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잖아. 혹시 그게 너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더 나은 선택이라고요?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이를 빼앗아가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요?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지만 은경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은경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그럼 혜경이는, 내 딸 혜경이는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했나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정말 잘 키웠어. 좋은 교육도 받았고 예쁘게 자랐어. 하지만 선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뭐요?
혜경이가 고등학생 때 아이를 가졌어. 그게 지금의 우진이야. 선희의 말에 은경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진이 아빠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혜경이는 우진이를 정말 사랑했어. 어린 나이에도 아이를 잘 키웠다고 들었어. 선희의 말에 은경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혜경이는 왜? 은경이 물으려는데 선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7살 때 암로 죽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혜경이 정말 좋은 엄마였는데 은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이미 떠났다는 거네요. 선희는 은경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은경아, 우진이가 있잖아. 내 외손자야. 혜경이의 아들이고 너의 피가 흐르는 아이야. 은경은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가 정말 내 외손자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던 거구나. 은경의 마음에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은경아, 강 회장은 아직도 우진이의 후견인이야. 그리고 선희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 사람이 너와 우진이가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은경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에도 강 회장은 자신을 밀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우진이에게 할머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네요? 조심해야 해. 강 회장은 여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진이는 그 사람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어. 선희의 경고에 은경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지만 그 가족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니, 우진이는 내가 구한 거잖아요. 그것도 운명이 아닐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야. 40년 만에 할머니가 외손자를 구한 거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경이 물었어요. 선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진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은경은 선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우진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답답해요. 은경아,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우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 강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선희의 말이 맞았어요. 은경도 40년 전 강 회장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자기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네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혜경이도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았을 테고, 선희는 은경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은경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그리고 우진이는 좋은 청년으로 자랐어. 혜경이가 잘 키웠고 강 회장도 나름대로 잘 돌봤나 봐. 은경은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딸을 잃었다는 슬픔에서 외손자를 찾았다는 기쁨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은경은 우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제 보니 우진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피가 흐르는 아이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40년 전처럼 또다시 자신을 우진에게서 떼어놓으려 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진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비록 늦었지만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보낸 은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의의 충고도 조심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동안 빼앗긴 시간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은경은 강 회장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강 회장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비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은경은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은경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40년 전 일로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몇 마디 나눈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람을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창문을 등지고 서 있는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은경이, 정말 오랜만이군. 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4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뭔가? 은경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죠? 왜 내 딸을 죽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거짓말이라.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미혼모가 된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을까?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생하며 살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그런 판단을 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었나요?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이인데 왜 당신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왜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강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한테도 실수였어. 하지만 책임지고 입양시켜서 내 딸로 키웠지. 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교육도 받았고 부족함 없이 자랐어. 실수라고요? 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에게는 실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전부였어요. 4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가슴 아파했는데 강 회장이 은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끝난 일이야. 혜경이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지만 우진이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은경은 딸의 죽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강 회장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혜경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행복했나요? 자기 친엄마를 그리워하지는 않았나요? 혜경이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 하지만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등학생 때 실수를 했지. 아이를 갖게 된 거야. 그게 지금의 우진이고 은경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진이 아버지는 그것도 처리했어. 조용히 말이야. 강 회장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에 은경은 소름이 돋았어요. 혜경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내가 우진이를 책임지게 되었지. 은경은 강 회장의 말에서 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자신처럼 아이를 지키려고 애썼을 혜경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혜경이도 나처럼 외로웠겠네요. 하지만 우진이는 이제 내 후계자야. 강 회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지.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은경은 강 회장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외손자예요. 피가 연결된 가족이라고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강 회장이 돌아서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이라.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에 무슨 가족이야? 우진이에게 넌 그냥 생명의 은인일 뿐이야. 그때 강 회장은 책상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은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봉투를 열어보니 거액이 적힌 계약서와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내가 우진이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공항에 우진이를 마중 나갔을 때 내가 우진이를 살린 것을 멀리서 봤다. 고맙네. 은경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당신 정말 변한 게 없네요. 40년 전에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온 줄 아세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진이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할머니 행세를 하고 싶다는 건가? 당연하죠. 은경이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빼앗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딸도 못 봤는데 외손자라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강 회장은 일어나서 은경에게 다가왔어요. 은경, 현실을 직시해. 우진이는 이미 내 사람이야.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훌륭한 교육을 시켰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짜 가족의 사랑 말이에요.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 그런 감상적인 것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우진이에게는 안정적인 미래가 중요해. 은경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네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 강 회장이 코웃음 쳤어요. 내가 우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방해하지 마. 그 애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이 회사를 이어받을 거야. 할 일 합시고 끼어들어서 애한테 혼란만 주지 마.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예요. 40년 전처럼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강 회장이 인터콤을 눌렀어요. 비서실입니다. 손님을 배웅해드려.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은경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진이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은경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강 회장의 차가운 반응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진이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빌딩을 나와서 은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혜경아,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우진이는 꼭 지켜낼게. 마음속으로 딸에게 약속했어요. 그날 밤 은경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강 회장을 만났어요. 뭐? 은경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우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비 오는 저녁, 은경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딸 혜경의 유품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며칠 전 선희에게서 받은 상자였습니다. 이것만은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내가 찾을 줄 알았거든. 선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상자를 열자 혜경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일기장, 우진이 어릴 때 그림,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혜경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빗물에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은경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제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우진이도 할머니가 있다면, 할머니 따뜻한 사랑을 받고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혜경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은경은 수첩을 가슴에 껴안고 흐느꼈어요. 딸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진이를 부탁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인은 강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입니다. 그 일 더 언급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은경은 빗속에서 소리쳤어요. 이젠 당신들 말 안 들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혜경아, 엄마가 우진이를 지켜낼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우진은 기숙사에서 복학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혜경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 뒤편에 희미하게 찍힌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밟혔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 여자분은 누굴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상속계약서 서명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방대한 양의 계약서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이제 이 모든 것의 후계자다. 빨리 서명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거라. 불필요한 사람들과는 만나지 마라. 우진은 노트북을 덮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은경은 김포공항 구경납고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폐기 직전에 1980년대 기내 방송 장비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경은 오래된 마이크를 발견하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재진 노이즈 뒤로 비어있는 경납고에 은경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 항로로 비행하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가 40년 전처럼 또렷했어요. 목적지는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곳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은경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경납고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졌어요. 박선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선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은경아, 드디어 결심했구나. 선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내 딸 출생기록 정본과 입양 계약서 원본. 회장이 지운 줄 알았지만 난 복사해뒀거든.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언니, 이걸 왜? 언젠가는 필요할 줄 알았어. 그리고 혜경이도 이걸 원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동안 각자 짊어졌던 죄책감과 아픔이 서로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선희가 은경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한편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만났던 은경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자신을 걱정해주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왜 자꾸 그분이 생각날까? 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준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이 나왔어요.
언젠가 내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우진이에게 진짜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우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도 자신의 친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할머니라. 우진은 은경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혹시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선희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경아, 정말 할 거야?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우진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 선희의 우려에도 은경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니, 40년 전에는 내가 어리고 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은경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진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우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오후 은경과 우진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우진은 은경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중요한 얘기신가요? 은경은 우진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우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은경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당신 어머니 강혜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우진 씨, 은경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저는 강혜경의 친어머니예요. 그리고 당신의 외할머니입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경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라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저는 당신 어머니를 낳았어요. 하지만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었죠. 진실은 강 회장이 데려가서 키운 거였어요. 우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공항에서 쓰러졌을 때, 그래요. 할머니가 외손자를 구한 거예요. 은경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 할머니세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경은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한강에서 눈물로 첫 만남을 가진 할머니와 손자는 이제 진짜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경은 우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진아,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각오해야 해. 우진도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빌드재단 30주년 갈라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진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정치인,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생중계까지 되는 큰 행사였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우진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초대받지 못한 은경과 선희가 뒤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은경은 손에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을 담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화려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회장님의 후계자 박우진 군의 비전 발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진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우진의 말에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진이 리모컨을 다시 들자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1985년 산부인과 출생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어서 입양 계약서, 어린 혜경의 사진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포공항 경납고에서 녹음한 은경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 항로로 비행하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관객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은경이 일어섰습니다. 강 회장의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와 길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우진이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렸습니다. 할머니, 올라와 주세요. 은경이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은경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강혜경의 친어머니이자 오늘 여기 선 박우진의 외할머니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 가짜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는 돈 때문에 나타난 사기꾼이야. 그때 선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손에는 DNA 친자 확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선희가 서류를 대형 스크린에 투사했어요. 은경과 우진의 외조손자 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연회장이 번쩍번쩍 밝아졌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왕관이 필요해서 진실을 숨겨온 거라면. 우진은 무대 중앙에 놓인 빌드재단 명패를 집어들었어요. 전 반납하겠습니다. 명패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합니다. 우진이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객석에서 또 다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휘청거리며 무대를 내려갔어요. 4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부축하며 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언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속보 재벌가 숨겨진 입양 스캔들 폭로 4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인터넷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은경과 우진 그리고 선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40년 동안 어떤 심정이셨나요? 강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은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진도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진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우진 씨, 재단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씀인가요? 우진은 마이크에 대고 명확하게 답했어요. 네, 저는 진짜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은경에게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셨을 텐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은경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딸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을 찾았어요. 우진이가 바로 그 선물입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연회장을 나서면서 은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혜경아, 봤지? 엄마가 우진이와 함께 진실을 밝혔어.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어요. 40년 동안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진은 은경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선희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거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2세 후계자 포기하고 외할머니 선택 40년간 숨겨진 가족 찾기 성공 전 국민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강 회장은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경의 작은 집에서 외할머니와 외손자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우진이 물었어요. 우진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은경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진이 돌아갔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 그래, 우리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은경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진실 폭로 사건은 이제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김포공항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개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경 특별 해설관 현판식이었어요. 우진은 깔끔한 청바지 차림으로 빨간 리본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승무원 제복을 입은 은경의 사진이 박물관 입구에 크게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항공 역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판도 보였습니다. 선희는 관람객 안내를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특별 해설이 있어요. 박물관에는 은경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커플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경은 1980년대 항공기 모형 앞에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저는 이런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그 비행에서 저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숨죽이며 은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40년 후 그 잃어버린 하늘길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은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그 잃어버린 하늘길을 딸의 아들과 함께 다시 엽니다. 관람객들에게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은경은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해설이 끝난 후 은경과 우진은 박물관 관제탑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해질녘이라 주황빛 노을이 활주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비행기들이 차례로 착륙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우진이 손에 쥔 작은 모형 비행기를 은경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경은 모형 비행기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어요. 혜경이가 우진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혜경이가 너에게 남긴 꿈이구나. 모형 비행기 날개에는 작은 글씨로 자유롭게 날아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제 인생 조종관은 제가 잡을게요. 우진이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목적지는 우리 셋이 하나 되는 집이에요. 우진의 말에 은경은 감동했습니다. 우진이 혜경이까지 포함해서 셋이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은경은 모형 비행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도 이제 새로운 비행을 시작할 거야. 너와 함께 말이야.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활주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경은 마음속으로 독백했습니다. 이번 착륙은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첫 이륙이구나. 전망대에서 내려와 은경과 우진은 박물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선희도 합류해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은경아, 오늘 해설 정말 좋았어. 관람객들이 모두 감동했더라고. 선희가 은경을 칭찬했어요. 언니도 고마워요. 언니 없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은경이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진실을 지켜줘서 정말 감사해요. 우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두 분이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때 카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포공항 박물관 새로운 명물, 은경 해설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개관식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은경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보다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뻐. 며칠 후 저녁 은경의 작은 집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우진이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후 매일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선희도 자주 합류해서 내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우진이 물었어요. 은경은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박물관에서 어린이 특별 해설이 있어.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어요. 우진의 제안에 은경은 기뻤어요. 그럼 할머니랑 외손자가 함께 해설을 하는 거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은경이 새로 만든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사진부터 최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 예뻐요. 우진이 은경의 승무원 시절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인이셨네요. 은경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꿈만 가득했었는데 지금도 꿈이 가득해 보여요. 우진이 은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로운 꿈 말이에요.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꿈. 은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혜경의 사진이 있었어요. 우진이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우진이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그럼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은경이 혜경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혜경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하늘에서 줄을 당겨서 말이지. 두 사람은 혜경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밤이 깊어 우진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은경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혜경아, 엄마가 우진이를 잘 지킬게. 그리고 내가 못다한 사랑도 우진이에게 전해줄게. 은경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약속했어요.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은경이 일어나자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몰래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박물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40년 전에는 저 비행기들이 자신을 떠나보낸 것 같아서 아팠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우진이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은경은 우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박물관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에서는 혜경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경과 우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무수히 많은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